대한민국 동별 보고 박 대통령 통곡하겠다. 조국 민정수석, 당신은 법관이 아니다. 1월 7일 중앙일보는 34세 행정관이 육참 총장 불러낸 게 당연? 군인들 부글부글거리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냥 안 읽어봐도 뻔할 기사 내용은 생략하고 곧바로 논평하겠습니다. 당나라당 군대 취재에 부글부글? 이재수 장군 연결식 때 정권 눈치 보며 다 숨어 지내던 작자들이 부글부글? 니들 지금 장난합니까? 단지 청와대 명함색인 쫄따구가 호출하면 냉큼 달려가 커피 셔틀이나 하는 육군 참모총장이 니들 보기에도 존심이 상했나 본데 오버하지들 말기 바랍니다. 계급이 중위쯤 되는 대대 참모장교가 청와대 안보실장 호출한 것이라고 비꼬면 기분이 좀 나아지시렵니까? 용기도, 기백도, 전유에도 상실한 너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자유우파 국민은 적어도 군인 정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모멸감을 참다 못해 자결을 하는데 그때 하나같이 침묵하던 자들이 카페 총장이 커피 셔틀이나 하는 꼬라지는 보기가 흉했나 보군요. 이게 다 권력 앞에 알아서 설설 키고 납작 엎드린 자업자득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멍청한 대한민국 동별들. 아직도 모멸감을 받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전투가 일어나면 과연 상관의 명령을 들을 부하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게 바로 당나라 군대의 비기닝인 거죠. 한 네티즌은 부글부글하면 어쩔 건데? 총장의 위인됨을 보면 이번에는 청와대 미화원이 불러도 냉큼 나올 것 같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합지졸 같은 군인 정신도 명예도 사라진 지금의 군대 꼬라지를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성 통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폰 제출 동의받았다는 조국, 실상은 4명이 들이닥쳐 회수한 사람의 휴대폰을 제출받으려 4명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무실의 문을 닫고 당신이 바로 언론 유출범이라고 답을 정해놓은 듯 휴대폰 이미 제출 동의서를 내밉니다. 업무용 휴대폰은 물론 사생활이 담긴 개인 휴대폰도 요구합니다. 억울해 거절하고 싶지만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서명을 합니다. 다음 인사도 청와대의 검증을 거쳐야 하니 거절할 선택권은 없습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청와대 특감반에 휴대폰을 제출했던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동의서를 썼지만 뺏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당시 휴대폰을 요구하며 협박조로 압박했던 특감 반원들의 모습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언론 유출은 없었지만 그 후 기자들과 말 한마디 섞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1월 7일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또 글을 남겼습니다. 특감반이 공무원 감찰 과정에서 진행한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라고 항변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는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해명이 아주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알 리는 없을 겁니다. 강도가 순순히 알아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을 내놓으면 강도짓한 건 아니군요. 이런 조국 민정수석의 글에 특감반을 경험한 공무원들은 조국 민정수석의 휴대폰을 뺏겨본 적이 없는 어공, 즉 어쩌다 공무원이라 저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월 26일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휴대폰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는 검찰이 지난달 12월 26일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이미 제출한 방식으로 압수한 물품을 들고 나왔지만 검찰은 당시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휴대폰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압수수색하는 쇼만 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수사권도 없는 청와대도 아주 쉽게 하는 휴대폰 압수, 검찰은 왜 못했을까요? 실상은 4명이 들이닥쳐 회수, 청와대 정부라고까지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과 부처 공무원의 관계는 위력 관계에 가까우며 위력은 행사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협상력 없는 공무원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법정의 증거로 제출된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른 부처의 공무원은 지난 정부에선 휴대폰을 가져가면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돌려줬지만 지금 정부는 3일에서 4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포렌식 조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 공무원은 특감 반원에게 청와대에 단단히 찍히셨나 봅니다. 저희도 왜 이런 감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탈탈 털던 특감 반원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이 청와대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말한 김태우 수사관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특감반의 휴대폰 이미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다릅니다. 행정감찰 과정에서 제출받은 휴대폰의 포렌식 절차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아직 없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말한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한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뺏겼던 한 외교관은 감찰 내용과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식의 감찰이 검찰의 대표적 적폐라 불리는 별건 수사와 닮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무원을 감찰하며 요구하는 휴대폰 제출과 포렌식 조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법령이 미비해 발생하는 과도한 감찰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휴대폰은 이제 사생활에 종알하며 집을 뒤지는 압수수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을 선택권은 없다. 동의서를 받더라도 강제로 제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그게 협박이라고 말한 어느 재판장의 판결 내용이 생각납니다. 조국은 이번 민간인 사찰에 대해 결백을 강조하지만 그건 갑의 결백 주장일 뿐 을은 협박을 받고 위협을 느꼈다라고 여러 명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억울한 타령질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장에서 해야 할 겁니다. 법대 교수라는 작자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해가며 법을 어기고 영장도 없이 압수행위를 한 겁니다. SNS 우파 논객 손병호 씨는 신재민 효과가 상상외로 크다며 나름 재치 있는 분석글을 게재했습니다. 좌빨이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재민 폭풍을 잠재우려 하지만 좌빨이 생각하는 다른 틀의 바람이 붑니다. 좌빨이 진단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금 아마 엄청 당황할 겁니다. 신재민 효과가 상상외로 크군요. 신재민이 거사를 일으키고 찾아간 곳이 민변입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민변이란 단체의 성격을 훤히 알아요. 그래서 신재민이 거길 찾아갔다는 것에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신재민은 민변이 존재 이유로 선전해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 단체로 알았던 겁니다. 즉 자신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로 알았던 것이지요. 신재민은 민변 측 변호사의 변론 난색에 충격받았을 겁니다. 자살을 기도할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재민은 좌빨이 선동을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운 100개의 누명을 사실로 믿었을 것이고 문익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어쩌고 하는 생구라를 믿었을 겁니다. 민노총은 불쌍한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이고 전교조는 참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으로 알았을 겁니다. 민변은 자신처럼 의기로운 폭로를 발벗고 도와줄 변호사 단체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장관의 부당 지시에 이어 민변의 돌변의 모든 게 한꺼번에 벗겨진 겁니다. 2년 전에 신재민은 고시를 통해 임용된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촛불에 참여한 3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나이의 청년으로는 상위 3%에 달하는 우수하고 도덕적인 청년도 좌빨이 선동해 촛불이 정의로운 국민운동으로 알고 참석할 정도로 좌빨이 선동과 세뇌는 집요하고 교묘하고 독하다는 말이지요. 신재민 수준이 세뇌될 정도니 문열이 개돼지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상위 3% 우수 청년도 당하는 선동이니 개돼지들은 속수무책으로 빨려들었을 겁니다. 좌빨은 평소에 자신하듯이 우리는 개돼지들을 자유자재로 조종한 것입니다. 신재민은 문이 들어선 후 나라가 교과서적으로 정의롭게 운영될 것으로 믿었겠지요. 그런데 전혀 달랐던 겁니다. 심지어 회계학에서 극약으로 배웠던 분식회계를 장관이 종용하는 사태에 모든 기대가 허물어졌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뿔, 오히려 미개 국가로 진입하는데
자신이 일조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오고 4개월간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세상에 밝힌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신재민 같이 30 전후의 상위 10%급 젊은이들이 신재민과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란 점입니다. 그들도 좌빨이 본색을 알고 신재민 같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재민의 거취에 온 신경을 집중할 겁니다. 2년 전 우리가 정의를 세우겠다고 들었던 촛불이 알고 보니 좌빨이 교활한 선동에 속은 푸닥거리였다는 각성이 시작된 겁니다. 사건 통계학에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사건 A가 일어나면 그 사건 A의 50%쯤 작은 사건 B가 어디선가 8배 일어나고 그 사건 B의 50%쯤 작은 사건 C가 어디선가 8배가 일어난다는 법칙이 있어요. 1 곱하기 8 곱하기 8 법칙입니다. 말인즉 신재민 용기의 50%쯤 작은 용기를 가진 공무원이 어딘가에서 8명이 있다는 말이고 더 작은 용기의 공무원 64명이 어디선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용기가 점점 커지면 신재민처럼 자신이 쥐고 있는 부리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요즘 좌빨이 손혜원 등 민주당의 전입쟁이들을 앞세워 신재민에게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것은 그 잠재적인 내부 고발자를 향한 경고입니다. 조용히 있어라. 나오면 이렇게 다친다라는 겁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재민을 보호하고 용기를 줘야 합니다. 그게 잠재적 내부 고발자들에게 망설이지 마시오. 터뜨리고 응어리를 푸시오.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집단의 마각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진여 강성좌파 오마이뉴스가 공익제보자 김태우, 신재민 보호하겠다는 변호사들을 향해 극우 성향이라 매도했습니다. 1월 7일 도태우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주사파야말로 극우라 불려 마땅하다며 오마이뉴스가 공개 사과와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좌파들 편가르기 프레임 연락에 좋아라 해요. 정권 믿고 펜대로 마구 까부는군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강종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